자,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지난주에도 조국 장관 재판이 있었고요. 그와 똑같은 상황에 윤석열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윤석열은 이제 욕 처먹어도 싸요 지금부터는. 자기 장모에 대한 수사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가족 털듯이 턴다면요. 윤석열은 지금 검찰총장 내려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 윤석열 장모에게 특혜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 심지어 윤석열 장모하고 그 동업했다는 사람은 처음에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 조사를 받아.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윤석열 장모 때문에 나도 속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윤석열 장모 쪽에서는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공교롭게도 검찰에서 윤석열 장모를 비호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면 만약에 조국 장관식으로 털었다고 하면 그거 다 있잖아요.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고 다 그래요. 그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소름이 끼치는 게 겁이 나네. 또 이렇게 검찰한테 또 무슨 꼴을 당할까 겁이 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버티는 건 쫄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쪽팔려서라도 그만두는 게 맞거든요.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이 정도 가족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드러났으면 정말 부끄럽고 쪽팔려서라도 물러나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검찰 조직 내의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이 그냥 어떤 식으로든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조국이 한 5배, 10배 정도는 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걸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쫄려서라도 지금 물러나지를 못하는 거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지금은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얘들한테 대받고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그 관보에 대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박형철은 감봉을 이게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되게 의롭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자의 명령을 직무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공소장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관보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뭔가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 박형철은 감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정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차이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중징계와 경징계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차이 발생이 이 뭐 항명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김건희 사건을 덮어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김건희 사건을 윤석열이 덮어주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 과정에서 결국은 얘가 중징계까지 갔던 거거든요. 상당히 더러운 짓을 했던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의로운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장모 최모 씨 은행 잔고 위조했죠.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은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했다고 나온 거잖아요. 사문서 위조예요. 상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대로만 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첫 번째, 두 번째 공소시효가 지금 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공소시효가 4월 2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3월 말까지인 거지 간단히 말하면.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날이 공소시효 표창장 위조된 표창장에 쓰여 있는 날짜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가지고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날 12시 전에 기소했던 거 생각해 봐요. 지금 윤석열 장모는 수사를 안 했어요. 검찰에 안 나타났다고. 요건 사실 자기 사위 욕먹이는 거거든. 혐의를 받고 있으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죠. 그러면 기소부터 때려. 그렇지. 정경심 교수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던 거랑 뭐가 달라. 그게 있고. 다음에 이게 있어.
법무부 장관 가족을 털었잖아요. 근데 그 법무부 장관 한참 밑에 있는 일개 외청장 수사 왜 못해?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각종 비서관도 수사하는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찰총장은 못 털어?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며. 그리고 하나 더. 이게요, 표창장 위조가 했다고 치자. 또는 뭐 사모펀드가 어쩌다고 치자. 거기는 재밌게도 피해자가 없어요. 명시적으로 나타난 피해자가 없다고. 윤석열 장모 사건은 피해자가 어마어마해. 예. 그러면 어떻게 더 큰 사건이야?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라는 지금 표딱지를 붙인 건 언론입니다.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표창장은 사문서가 아니에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문서는 이번에 그 최모 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했다는 그런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문서 있잖아요. 뭐 장고 증명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영수증, 수표 이런 것들이 사문서예요. 그러니까 표창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무슨 돈을 대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표창장 담보로 해가지고 돈 10,000원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라고 표딱지를 붙인 건 언론이에요. 법적으로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표창장은 사문서가 아니라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문서 위조라고 알려져 있고 그걸로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고 쳐요. 근데 방금 푸나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로 누가 피해를 입었냐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인지수사했다고 그 욕먹을까봐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했다는 거잖아요. 그 고발을 누가 했냐고. 피해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건지 모르는 이상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민단체가 또는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이 고발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최모 씨는 실제 피해자가 나 피해 입었다고 억울하다고 진정서도 있고 고발까지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요. 니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치자. 나는 솔직히 그것도 미안하긴 하거든요. 우리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치자라도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조국 장관 건은. 그 조국 장관 건에 뭐 한꺼번에 압색 20군데 동시에 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도덕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분으로 이분은 내 일종의 검증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란 말이야. 마찬가지잖아. 현직 검찰총장 이거 명백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그거예요. 검찰이 수사 안 하면 7월 달에 출범하는 공수처법 1호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직 검찰총장의 바로 장모야. 부인의 엄마라고. 그러면 이 장모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압색 한번 한 적 있어요? 지금 이게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고 뉴스타파라든지 MBC라든지 이 사건에서 어마어마하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막 의혹을 제기를 해. 근데 이게 참고인이 피의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하고 이 상태가 막 계속 겹치고 있거든요. 압색 한 번만이라도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왜? 조국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고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라면 윤석열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검찰들이 나서가지고 검찰총장 장모의 압색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우리가 공정하다고 느낄 거 아니야? 자기들이 계속 윤석열 씨가 계속 했던 얘기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부하 직원들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자기도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취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권력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권과 다르고 경찰권과 다르고 이것은 가장 날카로운 공권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주고 침해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얘기했던 사적 영역
그것은 오직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에 대한 사적 영역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의 그 가족들의 삶은 사적 영역이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에 검찰개혁 당시에 선택적 선별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야기했던 것이 또다시 이 공이 넘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을 뭐 허술하게 쓸 겁니다. 거의 뭐 백지로 날릴 겁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건데 그럼 이 사건은 결국 누가 해결해야 되냐? 이 사건은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결국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선거 문제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합쳐서 그 열린당하고 덤시민이 20석이 안 되면 전 예전에 그 아픈 기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민련 민주당이 자민련의 의원 꺼주기 하면서 국회의장 당선되고 교섭단체 만들어주면서 욕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욕먹더라도 이번에 그렇게 교섭단체 만들고 국회의장 만들고 해서 공수처 설치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서로 나눠져 갖고 싸우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를 네.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셨어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릴 말은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까지 포함돼 있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바로 부인이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로 가잖아요. 윤석열 자체가 수사 대상이에요. 예. 이 사건 자체가 그렇다고. 그럼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하는 건가요?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네. 아니 장모가 또 눈치도 없는 게 인터뷰 할 때 보면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유 우리 사위한테 이제 말 못해 나 혼났어 뭐 이렇다는 이야기는 사위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 그게 본래 그 피해 입은 사람이 의정부 지청인가요? 거기다가 의정부 지검에다가 이 사건 재수사해달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뒤밀면서 해요. 얼마 만에 전화가 옵니다. 이 사건 덮읍시다. 그럼 그 뭐야? 비슷한 거 아니야? 얘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렸다. 거기에 뭐 종결시켰다. 거기에 무슨 공권력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자체가 검찰의 고위직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럼 이건 똑같은 거야. 그 논리로만 따지면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 사건 덮자고 전화했다는 그 사람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그런 부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인권감찰국, 인권감찰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검사한테 좀 안 좋은 대접을 받았다든지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부서래요. 근데 그 부서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사건 병합하든지 덮지요라고 계속 종용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쪽에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뭐 불편하거나 뭐 불합리한 거 뭐 강요당한 적 없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사건 덮자고 이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엄청난 걸 터뜨렸는데도 언론은 조국 장관의 언론 보도 때와 비교도 안 되게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나 임명권자가 나서도 될 만한 사안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내려오면 도와줘야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건 이미 예상돼 있던 거예요. 그 수사관이 전화해서 사건 덮자고 얘기한 거는 이거 그대로 가봐야 결국 공소장은 공소사유 사실상 백지로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신 못 이긴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이미 분위기는 다 파악이 됐다는 거. 그러면 이후에 4월 1일까지 무슨 일 펼쳐질지 지금 다 예상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요 이게 뭐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조국 장관 수사할 때 난 그런 수사 처음 봤거든요. 총 합쳐서 압수수색이 80건이 넘어요. 한꺼번에 했던 초반에 압수수색은 한꺼번에 같은 날 20군데를 내버려. 그럴 만한 사건이었나. 사람 하나를 사회에서 가장 깨끗한 인물을 가장 지저분한 인물로 만드는데 검찰력이 총동원됐고요. 언론이 총동원됐습니다. MBC나 뉴스타파가 윤석열 장모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언론이 조용해집니다. 뭐가 너무 불공정하잖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 욕이 그냥 여기까지 차올라오는데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그
스스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한쪽에서는 권력을 수사하니 정말 괜찮은 검찰이네가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반대로 검찰권 남용은 이런 거다라는 걸 샘플로 제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검찰 개혁의 요체가 돼버린 거예요. 주요 검찰 개혁의 뭐랄까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요거는 윤석열이 그래서 저는 모자라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이 당한 거야. 공수처도 윤석열 때문에 만들어진 거에 가까워요. 윤석열의 큰 그림? 아니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사실은 검찰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애들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서 정말 움직이면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낭떠러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울지도 못하고 아니 뭐 맨날 출근해서 밥은 먹어야 되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혼자 바지 못 벗으면 도와드려야죠. 아우 야하다. 나는 싫다 나는. 세! 너무 세! 자,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다른 걸 떠나서요.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 하지 않을까요? 글쎄 안 할 것 같은데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건 대장하면 안 돼요. 한 번쯤은 철학적 사유도 해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조국 장관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지금까지 버티는 건 아닐까요? 그 정도 철학이 없는 자가 검사하면 얼마나 법에는 관용이 없습니까? 윤석열이 권력에는 박근혜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권력에는 대항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약자를 위해 싸웠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게 대장이라는 검찰의 대장이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